일요일인 25일부터 장마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과 주변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군과 지방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80대 노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파출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안군의회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219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일요일인 25일부터 장마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김너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주택 현관 앞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순창군 순창읍 일대 반지하 등 재취약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반이 낮은 곳에 위치한 주택들의 경우 집중호우 때마다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 위기까지 오면 그 큰 하수구로 해서 일이 역류를 내서 집안에 욕실 바닥, 싱크대 배수되는 곳, 글이 솟아 올라버리고 여기 마당에는 하천물이 하수구로 해서 저 바닥에서 막 퐁퐁퐁 올라와 버리니까 다 차버리는 거예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반지하 침수 우려가 높은 5개 시군 9개 동에 물막 입항과 역류 방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침수 우려지역 이런 데를 포함 27개소를 점검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2020년도 8월 7일부터 9일까지인가 약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때 여기가 침수가 돼서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부분에다가 차수판, 그 역류방지시설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시설 설비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침수 예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새만금과 주변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시군과 지방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김제시.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가 나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행안부에 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논의보다 관할권 인정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한다는 큰 틀에서는 맞지만은 관할권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기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 중인 전라북도는 지난 19일 새만금 인접 3개 시군 부서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약서를 공개하며 시민이나 시의회엔 공개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것. 다음 날은 전라북도 고위 간부가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자고 했다는 폭로가 김제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 뒤에서는 결정 보류를 주장하는 등 김제시의 법적 권리까지 빼앗아가려 하면서 김제시의회는 그 이면에 새만금 신앙망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군산시 입장에 전라북도가 동조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며 자치권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하자는 협약서를 들이밀고 협약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조선이 나라를 빼앗긴 미실야합의 결과물인 을사득약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군산시의회는 관할권 인정이 먼저라는 김제 측 주장을 전라북도에서 중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중분위에 상정된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명분을 전라북도가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산과 김제, 부안의 통합을 통해 새만금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제시의 선 관할권 인정 주장을 중개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철회시키고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 협의를 위한 대등하고 정확한 명분을 제시하라. 취재진은 전라북도가 시군에 제시한 이번 협약안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담당자는 현재까지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80대 노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파출소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정읍의 한 다방 등에서 80대 노인 2명에게 테이블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안군의회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219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 8,142억여 원 가운데 219억 5천여만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지도장 팸투어와 생태공원 탐방로 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규정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되고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통일되는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를 피해 차도 위로 걷거나 불편한 자세로 한쪽으로 비켜갑니다. 인도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차도로 나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차를 대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운영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신고 기준과 횟수 등이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든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이 서로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체제 출범을 두고 당내 친명 비명계가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취임 일성이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기득권 체제 혁파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기용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등이 김 위원장의 등장에 잔뜩 긴장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데요. 반면 정치 신인 등 총선 도전자들은 김 위원장 체제를 더욱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현역 의원 기득권 언급은 도전자 입장에서는 공천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건데요. 특히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지역이 아닌 전주을, 남원 순창 임실 선거구를 제외한 전북의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정치 신인 등 도전자들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명선 전북도 의원이 22일 열린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청 공직자라면 바른 역사의식과 불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편찬한 전라도 천년사에 상식 이하의 오탈자와 역사 왜곡이 발견됐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염 의원은 전라북도 관련 부서를 찾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왜곡된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학자들 견해에 지역에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염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만석부와 조병갑, 전봉준과 고부봉기를 떼어놓고 어찌 동학농민혁명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지역의 분열과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지난달 11일 정읍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관련 국과장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순창군 동계면 용골산 중턱에 바위 능선을 따라 나무 데크를 연결한 용골산 하늘길이 재개통됩니다. 순창군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하늘길 연장과 낙석 방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534m의 비룡전까지 연장한 총 길이 1096m의 용골산 하늘길에서는 섬진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군은 용골산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해 입장료 4,000원을 받고 2,000원을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며 환급 제도를 통해 관광객들이 순창의 먹과 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 종목과 방법을 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원 체력인증센터는 6개의 체력 측정 장비를 이용해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맞는 운동 종목과 방법을 처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통해서 시민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실군은 귀농인들의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임실군은 귀농인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신축과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조건은 1.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